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코인은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이더리움을 능가한다 하면은 그 가격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될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은 파이가 1,500만 명, 1,000만 명, 그다음에 앱 100개,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올해 KYC를 1,500만 명을 넘기고 마이그레이션을 1,000만 명을 넘기고 앱을 100개 이상 넘길 뭐 이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파이코인은 이더리움을 어떤 식으로 능가할까? 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비트에 들어와서 가격을 보면 9,680만원, 약간 떨어져서 어저께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어요. 점점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약간 흐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이 올 것처럼 하다가 지금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뭐 현재는 온톨로지, 그다음 리플이 좀 가격이 높고, 뭐 세이 뭐 이 정도가 좀 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시바이누도 있고 한데 가격 변동은 그렇게 크게는 없다, 이 정도 살펴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65.7K를 넘지 못하고 하락은 이렇게 비트코인, BTC, 현물 고래 개입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대규모 매도벽을 세우고 해당 가격대에 도착하자 시장가로 내던질 것 같다, 확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조용하던 바이낸스 현물 고래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바로 전날에 있었던 소식이에요. 다음 내용 보면은 2022년 11월부터 하루 평균 1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40억 달러 이상의 가치인 62,052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음 내용 보면은 테슬라, 미국, 중국, 유럽, 중동에서 가격을 좀 인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 또한 3분의 1로 좀 내렸다라고 하는데, 뭐 260만원, 275만원 각각 이 정도씩 내렸다라고 해요. 미국하고 중국 내 차량 가격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누군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 누구다? 저스틴 선. 2월 이후에 8.9억 달러 이더리움을 매집,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제가 전부터 계속 사라,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투자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바로 저스틴 선 씨는 이더리움을 꾸준히 샀다라는 거. 한편 주식 잠깐 보면은 하이브에 대한 내용. 자, 급락 쫙 떨어졌죠. 쫙. 하이브 뉴스 뜨면은 코인 하이브가 오르기도 하는데, 뭐 내리는 거는 안 따라나, 약간 이런 느낌 좀 드는데 웃기기도 하죠. 자, 한편 상승 사이클에서는 조정기간 이후에 가파른 상승, 조정기간 이후 가파른 상승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이런 고래들은 일반적으로 조정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들을 털어낼라 해요.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참여자들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던지는 거예요. 그때보다 상승을 시키고 그때 딱 잡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존버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미래의 파이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미래의 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약간 파이코인도 지금 보면 털어내기 식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 약간 털어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리려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미래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파이코인이 될 거라고 또 저는 희망의 로를 한번 조심스럽게 굴려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 준비해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면 더블록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스핀 오프 펀드에 대해 업계 최저인 0.15% 수수료를 비트코인 티커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GP25대인데 갤럭시 토큰 컨트랙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거버넌스 투표가 진행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갤럭시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토큰의 기호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커뮤니티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2주 연속 총 2억 600만 달러 유출을 기록하고 있고 ETP 거래량은 180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테슬라의 가격. 자, 곡소리는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마켓보다 3%대 하락 중인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박달 홍게 뭐 이게 야 배송비를 포함해가지고 뭐 19,900원이다 좀 싼데 요즘에 개들이 이렇게 많이 가격 하락했나 봅니다. 상당히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미국의 부채 부담인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내년에 100%까지 도달을 하고 내년까지 100% 도달하고 향후 25년 내에서 150%를 넘어서 급증할 것으로 의회 예상국에 경고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카포 씨가 열심히 숏을 추천한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가격 변동은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FT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는 연중 무휴 거래 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연중 무휴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우리의 주식 시장은 아주 죽어나겠죠. 우리도 이거 또 따라간다 어쩐다 얘기할 텐데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대 근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미국 상원에서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해서 1%의 보유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제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유세. 자,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비트맥스에서 레버리지 250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보통 맥스C 같은 경우에는 200배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 그냥 잡자마자 바로 그냥 청산 때리고 이러는데 250배를 한다? 솔직히 이 250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겁나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 바로 그냥 자금 삭제하는 방법 해가지고 영상 한번 띄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무역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재개함에 따라 원유하고 연료 수출에 대해서 디지털 통화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USDT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거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암호화폐 채택에서 중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의 72%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코인 어때요? 계속해서 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보다는 파이코인 시대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본격적으로 파이코인 내용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오늘은. 자, GCV 마켓에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의 다양한 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개념이다. GCV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솔직히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존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귤도 있고 그죠? 뭐 이 뭐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또 가격이 번역이 정확한가요 해가지고 뭐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NA가 1802 이거는 17,339라고 돼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은 자, 파이는 자연스럽게 노드 수를 달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배포가 된다. 한 국가에서 한 뭐 이렇게 기기가 다운되더라도 파이 네트워크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노드가 20만 개가 넘고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한국도 여기 있어요. 그쵸? 어쩐지 NA만 있으니까 좀 이상했는데 여기 한국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만약에 3파이가 있다면 축하합니다. 차를 사시면 됩니다. 31만 4,159달러에 1파이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파이의 가격을 이렇게 31만 4,159달러를 하시겠냐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야, 31만 4,159달러 테슬라 좀 죽이는데요. 그죠? 멋있어요, 이거. 이런 차를 3파이에 살 수 있다? 저 같으면 나중에 파이 좀 아껴놨다, 묵혀놨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안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탄자니아 커뮤니티다 해서 이런 노고를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고 기쁘게 생각한다. 탄자니아에서 상당한 이런 발전을 이루어 암호화폐를 가져왔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개척하기 위한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보면은 나중에 파이코인 정말 성공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336.8만 팔로워고 이더리움은 337.6만 팔로워입니다. 지금 8,000명 가까이, 8,000명 가까이밖에 차이가 안 나. 이젠 8,000명도 차이가 안 나요.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격차가 계속 줄어들수록 이제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8,000명 차이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루에 1,000명씩 계속 줄어드는 이런 느낌이 세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충분히 이 역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파이 네트워크 힘은 어디까지일까? 이더리움을 뛰어넘으면 이제 그 다음 비트코인을 향해서 또 가겠죠.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쉽게 설명드리겠다. 1차 마그로 지갑에 들어온 물량이 채굴량의 몇 프로일지는 KYC와 마그 시점, 레퍼럴에서 노드, 가동 여부 등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다. 3년에 90% 락업에 1000파이로 가정해서 예를 들어보겠다. 파이 네트워크 어플의 채굴 수량이 1000개, 1차 마그 완료 200파이, 그리고 사용 가능 수량 20파이, 그리고 미확인 잔액 800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파이 플러스 알파에서 2차 마그 시에 동일하게 3년 90% 락업, 그리고 100파이가 소멸되고 레퍼럴 KYC 인증 실패 등이라 뜨죠. 마이그레이션이 700파이 완료가 되고 사용 가능 수량은 70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와 합치면 2차 마그 후 사용 수량은 200파이 플러스 70파이는 2차 락업 적용 후에 3년간 270파이라고 합니다. 총 채굴량 1000파이에서 이런 플러스 알파 중에 6년간 사용 가능한 수량은 270파이입니다. 결국에는 1차와 2차 모두 3년 락업일 경우 총 6년간 본인이 채굴한 양의 극히 일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2차 마그 이후에 200% 락업과 스테이킹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량의 파이가 잠기게 될 거다. 유통량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량 조절을 할 거다. 아직도 총 발행량 시총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몇 자 끄적여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시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 대신에 제가 발행량 1000억 개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는 최소 수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다음 장 보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검증자가 뜬다고 합니다. 검증이 제출되었습니다. 귀하가 검토한 파이오니어는 다른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가 신청서를 완전히 검증하면 알림을 받게 된다. 제출된 검증과 지원서의 결과가 일치하면 작업에 대한 파이를 받게 된다 해서 돼 있고, 파이의 정확한 양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뭔가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뭐 검증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혹시 뜨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한번 자유롭게 우리 검증자분들끼리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모양새가 갖춰져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 이더리움을 조만간 능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능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파이코인의 잠재적인 파워는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